네, 이번 감염병과 관련해서요. 온라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에도 검증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3가지 빠르게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네, 3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신림동 길 한복판에 쓰러진 여성이 감염이 의심된다. 이거는 뭡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데요. 서울 신림역 근처 어느 휴대폰 매장 앞에 한 여성이 쓰러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사람 혹시 감염 의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었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관할 소방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에 신림역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염병과 무관한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게 기록상 확인이 됩니다. 직접 어제 현장을 목격한 근처 매장 직원과도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바이러스와 관련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도 확인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올린 글이 온라인에서 감염병과 엮어서 퍼지자 이 당사자 쪽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해가 없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수정된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경주에서 확진 환자가 2명이 나왔는데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떤가요? 네, 어제 역시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이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렸는데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며 또 중국 우한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박쥐탕을 먹었다고 한다라면서 격리 중인데 뉴스에는 안 뜬다라는 식의 글입니다. 이렇게 좀 이른바 카더라 수준인데 매우 빠르게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경주시청 또 경주시 보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경주에는 현재까지 의심 환자나 유증상자도 없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심 환자로도 발생을 하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마음대로 숨길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도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바로 지금 제 뒤로 이제 곧 뜰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퍼진 걸 누군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출처는 어디고 이게 맞는 내용이냐? 마스크는 뭘 써야 하냐? 이렇게 검증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게 중국 건강시보라는 언론사가 지난 21일에 자신들 공식 웨이보, 이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도 이걸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장난으로 이걸 만들어서 퍼뜨린 건 아닌 겁니다. 내용은 종이 마스크나 천 마스크 쓰지 말고 의료진 외과용 마스크 또는 N95짜리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그림에 보는 이 위에 4개는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아래 2개가 남았는데 둘 중에 뭘 써야 하냐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네. 의료용 외과 마스크는요 KF8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황사 마스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KF94,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KF80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감염병을 예방할 때는 일반인들이 미세먼지용 마스크인 N95 이상을 쓸 이유는 없어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죠. 사실 3일 전에 나온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F94 이상의 마스크는 의료진,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감염 위험이 높은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의료진에게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흡기 증상 환자나 증상은 없지만 좀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쓰는 그런 경우라면 KF80 정도도 적당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기에는 차단력이 KF94 이 정도는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숨이 찰 수가 있고요. 호흡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해서 썼다가 벗었다가 하다가는 오히려 손에 묻은 세균이 입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스크가 오염될 가능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 직원이 잡아가더라. 수도권 어디가 바이러스 위험 지역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정보라면서 중국인과 대화만 나눴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잡아가서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9만 명이 넘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보건소에 확인했더니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꼽은 가짜뉴스는 7천여 차례나 공유됐습니다. 정부 마크도 도용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외부 기관에 맡겨 실시간으로 가짜 뉴스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선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도 사용자들이 신고를 해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화방의 경우 실명까지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돌아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틀째 들여다보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싱가포르에선 소셜미디어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키워서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서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대책들을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며 바이러스뿐 아니라 과도한 불안과 막연한 공포에도 맞서자고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모니터링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마다 전담 요원을 지정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포착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청에는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한라인으로 실시간 공조합니다. 위기 상황을 틈탄 스미싱 범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신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속여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가짜뉴스 생산자를 잡아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업소명 8개소가 적힌 가짜뉴스가 작성돼 논현동 A호텔, 신사동 B성형외과를 비롯한 강남 일대 업소를 국내 3번째 확진자가 돌아다녔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이 환자가 방문한 적 없는 곳, 명백한 거짓 정보입니다. 의심 증상자가 없는 지역인데 발견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도 내사 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 정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구에서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시민을 쫓아가는 유튜브 영상은 실제인지 모의 훈련인지 의견이 엇갈렸지만 조작이었습니다. 또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정보도 방송사의 로고를 도용해서 만든 가짜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잡고 보니 도망치는 자, 방진복을 입고 뒤를 쫓는 자 모두 유튜버였습니다. 이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지하고 시사적인 기획이라며 유튜브에 해명 영상도 올렸습니다. 변명 논란이 일자 영상을 지우고 반성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고향 스타필드를 다녀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됐습니다. 관련 문의가 폭주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환자가 다녀간 동선을 밝혔습니다. 스타필드에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도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생산자는 경기도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방송사 로고까지 짜깁기 했지만 어색한 글씨체와 표현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이 학생들이 장난삼아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뉴스를 누군가 계속 퍼뜨리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이 밖에도 허위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가혁 기자와 몇 가지 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울산과 창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가 숨기는 거 아니냐. 어제 퍼졌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오해를 샀냐면요. 이제 이 문서가 하나 나올 텐데요. 네.
이런 나왔습니다. 그럴듯한 보고서, 보시기에도 좀 그럴듯하죠. 네. 이런 그림과 함께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이고 내용을 보면 울산과 창원의 특정 장소 또 인적 사항까지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 27일에 부산의 한 경찰서가 실제 관내에 감염 우려자 상황을 상부에 보고한 문자 내용이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보고 과정에서 외부로 퍼졌는데 누군가 이 원본 텍스트를 가지고 장소와 인적 사항만 조금씩 바꿔서 퍼뜨린 겁니다. 현재 경찰이 이 최초 문자가 외부로 나간 배경, 또 이게 울산과 창원으로 조작돼 퍼진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처음 문자 내용 자체는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감염 우려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 확정자로 판명이 나면요, 곧바로 정부로 보고가 되고 또 가급적 언론에도 빨리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또 다음으로 이번 사태 때문에 모든 군 장병들의 뭐 휴가나 외출이 제한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뭐 남자친구가 부대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더라. 2월 초까지 휴가가 제한됐다더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모든 장병에게 다 해당되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요, 장병 전원에 대한 휴가 제한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우에는 휴가나 외박 등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당국이 감염 예방책으로 네. 마늘을 뽑았다 이런 마늘. 말도 돌고 있죠? 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퍼진 내용을 보면요, 이 중국의 상하이시에서 공문으로 이번 폐렴 예방책으로 마늘을 섭취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우리말로 번역을 달아놓은 게 네. 그 원본 문서와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 원본 문서가 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의 경제관찰보라는 매체가 최초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원본 내용은요, 의약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이고 내용 어디에도 이 원본 문서 내용에도 그리고 기사 내용에도 마늘이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이때도 마늘이나 뭐 김치 네, 이런 게 맞아요. 특효약 이렇게 뭐 소식이 퍼졌는데 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론은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감염 예방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국내외 보건당국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만약 물건을 만들거나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그 물건에 묻는다고 해도 한국으로 운송되는 그 여러 과정들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메르스 바이러스 경우 이 그래프인데요. 이 외부에서 최장 72시간까지 생존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거의 다 없어지죠. 네. 이것도요. 근데 병원 내부 상황,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 실험입니다. 항공, 배 이렇게 운송 환경에서는 생존 시간이 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에 관한 이 홈페이지에서 질문 답변에서요. 정확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며칠, 몇 주씩 걸려서 배송되는 물건을 통해서는 감염병이 퍼지기 매우 어렵다. 그런 증거나 사례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문을 구한 국내 감염의학 여러 전문가들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네. 기자였습니다.